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하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견해보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답변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의 비율도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 그리고 남녀를 통틀어서 7% 미만만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는 결혼을 상황에 맞게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있는 듀오의 박수경 대표님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하철을 타신 분들이라면 이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결혼의 듀오, 이 결혼정보회사 듀오인데요. 오늘은 듀오의 박수경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듀오가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듀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표 박수경입니다. 결혼의 듀오라는 말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원하시는 미혼 남녀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원하시는 어떤 배우자 상들을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면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도와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지금 미혼인데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난 몇 년간 이제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정보 업체도 타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듀오의 성장세는 좀 어땠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당연히 저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팬데믹 기간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 역으로요? 네, 그 이유는 사실 팬데믹이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가 안 되던 시절이다 보니 네. 만남은 하고 싶은 청춘들이 결국은 저희한테 한번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됐었고 또 경험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구나. 그래서 저희가 듀만추라는 듀오에서 만남을 추구해 보세요. 이렇게 또 마케팅을 했을 때 주요해서 저희가 그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 듀만추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업계에서요, 듀오의 성원 수가 최다인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얼핏 얼마나 될까? 지금 업력이 25년 정도 되신 걸로 아는데 28년. 누적 28년 정도 되셨나요? 네. 누적 성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오늘 아침 확인을 했을 때 47,010건의 성원이 저희한테 이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47,000건보다 한 20%는 더 된다라고 계산을 해요, 저희가. 왜죠? 왜냐하면 저희가 설립한 거는 1995년인데 네. 시스템으로 이거를 누적해서 데이터화한 거는 1999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소개해서 결혼까지 이르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 저희 결혼해요 하고 알려주는 것만 저희가 카운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한 6만 건 이상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오늘 47,000건이었습니다. 와, 4만여 건이라는 커플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청의 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부터 무려 12년 동안 전체 혼인 건수가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혼인 건수가 2011년에는 32만 건, 2022년에는 19만 건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눈에 띄게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오히려 듀오는 호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도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혼인 건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희 회사 어렵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희는 이 어떻게 보면 건수가 준다 그리고 비혼이 는다라는 상황이 결혼정보 업계에는 좀 호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기왕이면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MZ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또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가외를 받고 또 대학에 가서도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받고 했던 친구들이라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잘 따져보는데 결혼정보 회사의 서비스가 돈을 지불할 만하다. 여기서 사람을 찾는 게 그만한 값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결혼정보 업계 중에 1등 회사, 기왕이면 제일 잘하는 회사에 가보자. 거기 가면 사람이 많대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저희를 더 많이 찾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오히려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혼인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뭐 단순히 수요 공급만이 있을까요? 이게 매칭 서비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괜찮은 두 사람을 잘 엮어주는 그런 노하우,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업력이 벌써 28년이다 보니까 그간에 쌓인 여러 가지 어떤 매칭의 스킬 이런 것들을 잘 배운 매니저님들이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고, 저희 보통 매칭 매니저님들의 평균 경력들이 다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이에요. 이 매칭 매니저라는 분들이 이제 남녀를 소개해주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분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또 원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서 저희 회원 풀 안에서 그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분들인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내가 결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뭐 연애가 오히려 더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다 보니 결혼 배우자는 좀 욕심껏 찾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욕심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 번쯤 결혼정보 회사에 문을 두드려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회원들한테 저희가 또 요즘은 워낙 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만족하면은 안 할 텐데 어느 정도 만족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가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게 예전에 왜 어른들이 해주던 중매 결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중매 결혼이 좀 시스템화된 게 듀오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부모님들의 중매는 뭐 양가가 만나서 다 결정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나서 바로 결혼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네. 저희는 만났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소개에 의해서 일종의 소개팅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알고 만나는 소개팅인 거고요. 그 소개팅 후에 마음에 든다 안 든다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더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제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연애를 하고 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의 중매 시스템보다는 훨씬 요즘의 그 자유연애와 그 소개가 좀 복합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 이른바 데이팅 앱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국내 소개팅 앱 월간 순 이용자 수가 무려 78만 명에 달한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서울시도 동참을 좀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이 서울팅이라는 걸 제안을 했다가 문매를 맞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이 데이팅 앱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사실 데이팅 앱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디지털화돼서 자기가 편리하게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긴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노하우를 담을 수는 없고, 네. 또 저희만큼 그 대상에 대한 신원 인증이라든지 그 성격 부분에 대한 그 조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이 미혼 남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지금의 그 수많은 데이팅 앱에 회원들이 계속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큼의 사람이 없다 보니 유령 회원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데이팅 어플이 남녀 성비가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근데 성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성급하게 사진을 올린다든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잘 안 맞기는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청춘들이 사람 만날 데가 없어서 이 데이팅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만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미난 게 데이팅 어플을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이 오히려 듀오에 더 잘 가입을 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데이팅 어플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나보니 친구 정도 뭐 되지만 결혼까지는 힘들다. 근데 나는 결혼을 해보려니까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사람이 개입해서 제대로 돈을 내고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데이팅 앱이 시장 파이를 좀 키우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봐도 시장 파이를 되겠네요. 키워줬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보완제 역할을 해주고 음. 있어서 저희는 데이팅 어플이랑 같이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팀도 저희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걸 할 때 좀 가능하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고 하시지. 네. 굉장히 또 서울시는 다른 지방 도시랑은 다르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섣부르게 시가 나서서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반발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취재는 굉장히 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 좀 미봉색에 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남녀 그 성비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매칭 건수가 많고 성원 건수가 많아지려면 회원 수가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회원이 많기 때문에 성원도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해서 뭐 노력해서 더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지금은 남성이 조금 더 많아요. 그 전통적으로 결혼정보 시장은 여성이 많을 것이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들이 더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결혼에 대해서 더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여성분들을 찾기 힘드니까 결혼정보회사에 더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비율이 한 5.5 대 4.5 정도 될 정도로 남성이 더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저한테 그 흔히 골드미스 네. 분들이 아닌데 저는 남자 없던데 이러시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한테도 그 골드미스 분들의 눈을 그러니까 눈을 맞춰줄 상대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오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그 사회 구조상 아직도 그 여성분들이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대를 찾고자 하니까 어려운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변화는 되고 있어요. 뭐 여성, 남성 사실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한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반려자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도 한번 이런 결혼정보회사에 문을 좀 두드려 보고 싶은데 내가 조건이 괜찮을까? 이제 지레 겁을 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학벌, 직업, 경제력 이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탈탈 털리고 이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 오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죠. 이게 가입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나요? 저희가 가입 조건이 까다롭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결혼정보회사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데 이때는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오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탈탈 턴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직장에서 지위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했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을 하려고 오는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찾는 분들이 저희 회원풀에 없는 분을 찾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는 본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본인을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매칭이 되는 건데.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해내고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수준과 너무 다른 상대를 찾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나는 뭐 강동원 같은 사람 꼭 만나고 싶어. 아니면 뭐 나는 백만장자를 꼭 만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강동원 씨 정도는
흔히 많이 있고요. 그런 그래요? 정도의 훈남을 찾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막 백만장자, 특히 막 재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런데 본인은 그 사람이 좋아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그런데 분들인 저희가 거군요. 소개를 해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가입을 하셔도 저희가 소개해줄 상대가 없다면 저희가 가입을 안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결혼정보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상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나를 좋아해 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좀 몇 명 정도는 있어서 가서 소개를 받고 나도 소개 나갈 수 있는 정도 된다 싶으면 결혼정보회사에 오셔라. 그리고 저희는 워낙 회원이 많다 보니까 아주 일반적인 사람부터 소위 말하는 굉장히 그 상류의 사람들까지 다 있고요.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도 저희가 업계에 제일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초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보면 사실 이혼율이 좀 높아지면서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재혼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도 재혼 파트가 따로 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결혼은 안 하면 아예 안 했지 한 번 하고 또 실패하신 분들은 또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저희도 심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 내가 이게 한 번 해서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다만 상대가 잘못 만났을 뿐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결혼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재혼 또 많아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이혼율도 높다 보니 네. 재혼에 대한 그 시장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재혼이 꼭 이후뿐만 아니라 사별하신 분들, 특히 요즘은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죠.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데 사별을 했는데 내가 남은 여명이 아직도 한 30년은 될 것 같아. 외롭잖아요. 혼자 사는 거는 그렇다 하시면서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회원들의 나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주 늦게 결혼하시겠다고 오신 초혼이지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령대도 좀 확대가 되어 있고 뭐 재혼, 초혼 다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혹시 뭐 결혼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인연을 만나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뭐 문을 좀 두드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대표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 듀오를 이끌어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방송 전에 나이 듣고 좀 놀래긴 했는데 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그 긴 세월을 함께 지금 듀오와 쭉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30대, 40대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30대는 사실 저는 꿈이 대학 교수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학생들 대학 강단에 섰었어요. 혹시 어떤 과를 좀 하셨어요? 저는 과는 소비자학과고요. 음. 그래서 그 소비자학 관련된 과의 강의를 정말 지방 대학부터 굉장히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10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하면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교수가 되는 건 또 어렵더라고요. 바늘구멍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런데 그 기회에 이제 우연히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태평양,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 장학재단에서 하는 거를 도와드렸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소비자 전공자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가 잠깐 기업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다시 학교에 오는 것도 좋지 않겠니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덜컥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35에 입사를 했는데 가 보니까 그때 35세 여자는 다 퇴직을 그러니까 대졸로 들어온 분들이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럼 그쯤 되면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한 초등학교 입학 전쯤 되니까 그렇죠. 다 그만두고 나가는 때 웬 나이든 무슨 박사라는 가방끈 긴 여자가 하나 들어왔다 해서 회사에서 굉장히 화제였어요.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이.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10년의 대학 강사 경력을 인정받아서 신임 과장이 됐었거든요. 네. 신임 과장 연수를 갔더니 180명이 왔는데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와, 정말요? 네, 그리고 모든 남자분들이 거기는 이제 동기 문화여서 다 동기들이더라고요. 네. 그 동기분들이 굉장히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내기도 거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버틸까 뭐 이런 그쵸. 건가요? 제가 한 달 간다, 100일 간다, 뭐 1년 간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아모레에서 14년을
있었고요. 야, 꿋꿋이 또 성과를 내시면서 버텨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또 기업에 가서 그리고 굉장히 상품도 재밌잖아요. 화장품이라는 게. 네. 화장품 마케팅실에서 그리고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저희 모델들이 다 기라성 같은 모델들이 그 네. 유명한 그런 분들을 이제 가까이서 볼 수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일을 하니까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산업이 특징적으로 굉장히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에 영향이 크고 맞습니다. 굉장히 밀접하죠. 밀접하고 그래서 그 고객 제가 전공했던 건 이제 고객 관리 뭐 소비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객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뭐 혁신적으로 내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재미에 스며들어서 학교는 그냥 뒷전이었고 아 내가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여성 임원이 없는데 내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꿈이 또 생긴 거죠. 임원 달성하고 나오셨나요? 그렇죠. 아, 또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나오셨군요. 그렇게 네. 재미를 들여서 어느덧 14년이 흘렀는데 정말 재미난 게 그때 당시 갓 이제 40이 됐을 때 임원이 돼 보니 여성도 이제 최초의 여성, 뭐 나이도 최연소 그렇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있었죠. 한 요새는 40대 임원이 좀 많다고 해도 당시만 해도 벌써 몇 네. 년 전인가요? 그때는 40대 임원이 굉장히 드물 어떤 2006년도였었으니까 많이 드물었고 어떻게든 그렇게 가보면 저는 약간 그런 기업계 임원도 1세대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회사를 봐도 한 명 정말 그 큰 기업에 한 명, 두 명 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남성들과의 뒤지지 않으려는 저희는 뭐 여성이라는 거 티를 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여자라고 또 이렇게 차별도 받고 했었었지만 다행히 그래도 화장품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남녀 차별이 차이가 사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성이 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참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누구보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실 것 같고 사실 이게 혼인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도 사실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할 텐데 네. 저희 때는 네, 라떼는 라떼는 정말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여성이 일을 하고 뭐 가정을 병행하는 게 너무너무 안 됐었죠. 그러니까 끼케야 친정 엄마가 네. 봐주거나 근데 저는 또 친정은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 봐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린이집을 그냥 전전시켰고요. 애를 네. 그냥 내서 용감하게 그냥 그 방목하다시피 했다.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죄책감도 느꼈지만 네. 사실 내가 잘 되는 게 나의 아이한테도 나쁘지 않을 거다. 얘가 나중에는 이해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힘든 싸움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요즘은 참 다른 모든 것들이 여성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힘들죠. 근데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 네. 일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이분들이 가정과 일을 같이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는 많이들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더 좀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좀 인식이 바뀐다면 저처럼 힘들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 보니까 이런 건 좀 바꿔주면 좋겠더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그게 개선되도록 하면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여성이라고 옛날같이 집에서 살림만 살 게 아니라 물론 살림 사는 게 뭐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살림도 하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개인의 커리어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일과 육아를 좀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이 좀 돼주기를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자녀분들이 아마 근데 굉장히 지금 자랑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항상 미안한 건 미안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그 일하는 엄마들한테 절대 직장에 와서 집안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반대로 집에 가서는 절대 회사 일 생각하지 말아라. 오로지 가정과 아이한테 집중해라.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압축적으로 이해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라포를 형성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서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아이하고만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회사 일도 집에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못 가져가게 했어요. 네. 가져가봐야 효율적이지도 않다. 대신 내일 회사 왔을 때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여성들이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그 네트워크 관리예요. 그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게 그냥 나는 결혼했으니까 내 가족과 내 식구들만 이렇게 보면 된다 하고 남들을 잘 안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남과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는 거에 좀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동기들이 네. 저는 동기가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그 인연으로 굉장히 저를 많이 그 지원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그 동기회에 열심히 가서 저는 사실 입사 동기는 아니지만 나이들이 같으니까 저도 동기에 껴달라 그러고 사실은 이제 뭐 그 문화라는 게 남성들하고 어울리려면 뭐 밤늦게 뭐 술도 마셔야 되고 하는데 그게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경험을 한 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회사에서의 어떤 그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듣는 정보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다양한 부서에 있는 동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도 알려줬고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저는 이제 각 부서들을 이렇게 꿰뚫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줘서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맺는 게 정말 나에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경험해주신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최연소, 그리고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다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 지금의 듀오로 대표로 부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업종을 변경해서 선택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제가 아까 대학 강의를 많이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강의하던 과목 중에 결혼, 출산, 이혼의 경제학 이런 게 있었어요. 재밌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의 이제 한 파트였었는데 네. 그때 그 결혼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저희 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들로 그래서 뭘 내가 내놓고 뭘 포기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었고 그 당시 정말 듀오는 갓 생겨났었을 때인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듀오를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까맣게 잊고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우연히 저한테 이제 CEO 제의가 들어왔는데 듀오라는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회사가 왜 화장품에서 일하는 나를 찾느냐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CEO로서 이제 그 창업자가 생각하신 게 아무래도 매니저들이 다 여성분들이니까 여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심리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부합이 됐던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임원 활동을 했으니까 CEO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나이 또래의 여성 이제 임원들이 많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조건이 좋다고 저보고 이제 한번 듀오에 와보겠느냐 했을 때 아 저도 처음에는 업종이 완전히 다르니까 망설였는데 우연히 집에서 제가 그 결혼 경제학 강의를 했던 노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 듀오가 써 있잖아요. 아, 네, 그걸 다 갖고 계세요, 지금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그거 하나가 어떻게 껴가지고 남아있더라는 거죠. 인연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제가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어서 네. 남들한테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면 막 소개를 많이 해줬었어요. 제가 학교 때부터. 그래서 네. 저 때문에 결혼한 제 친구도 있고 또 제 후배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중매업이 딱이다. 잘할 것 같다. 네. 굉장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대학 전공하고도 오히려 더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 한번 가서 해봐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단 CEO라는 자리도 매력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잘할까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 맞았나 봐요. 제가 잘 맞아서 이렇게 장수 CEO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10년이면 그야말로 장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여성, 남성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 CEO가 이렇게 장수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몇 가지의 이제 조건이 잘 맞았다, 뭐 성향도 잘 맞았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장수하고 계시는 비결도 좀 궁금해요. 이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단순히 뭐 나의 니즈와 맞다라고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 회사에 약간 철학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참 좋아했고요. 네.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보통 일은 아니고 더군다나 저희는 한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의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지 물론 항상 남한테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듀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객 중심의 경영을 제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예전 회사에서도 고객만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듀오에 오면서 고객을 반드시 우리 외부에 있는 회원, 소비자만 아니라 저희 내부 직원이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고객인 거죠. 우리 내부 직원이. 그래서 이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회사를 다니면서 더 이 직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그렇죠. 살아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끔 하자. 그러면 결국은 회사는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직원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죠. 그리고 사실 저희 매칭 매니저들이 매칭을 해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불만으로 강한 클레임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다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CEO가 좀 어루만져주고 대신 나서서 내가 그래서 어려운 고객들은 다 나한테 보내라 뭐 이런 표현들. 근데 정말 사장님 찾는 고객들 많은데 아우, 직접 대면도 하고 저희 그러세요? 직원들이 정말 대단한 게 사장님을 안 만나게 다 본인들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냥 저한테 보내시죠. 근데 아유, 사장님이 뭘 알겠어요. 이러시면서 그간의 어렵죠. 일들을 네. 다 본인들이 다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마음들이 다 너무 고마워서 가급적이면 직원분들도 잘 지낼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훌쩍 10년도 됐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를 모토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얼마나 힘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힘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정말 꿈이 교수였는데 그걸 한번 접어야 됐을 때 사실은 뭐 자의로 가기는 했지만 그 대학 강단을 접고 대학으로 일반 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한편엔 좌절이고 한편엔 기회였었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지만 회사에서 아이가 막 학교에서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회의 중이면 나갈 수도 없어요. 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스마트한 세상이 아니어서 네. 속을 막 조리고 특히 이제 애가 아플 때 뭐 학교에서 뭐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어머니 좀 와주실 수 있냐 선생님 얘기하면 아 선생님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너무 죄송한데요 뭐 이런데 저는 참 고마웠던 게 네.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일하는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일하는 엄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하느라고 힘드신 거는 다 본인들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살면서 인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제가 또 있군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애도 잘 따라와 줬던 건데 저는 정말 늘 얘기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12권 대하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막 애기 들쳐 업고 막 했던 거, 뭐 이런 일들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게 지금 지나보면 아,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뭐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아, 조금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지금 뭐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도 살아오면서 겪은 그런 굴곡들이 내 마음의 근육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줬고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회사 생활 앞으로의 내 일생에 너무나 큰 자양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젊은 청춘들한테 얘기를 해요. 경험같이 좋은 게 없다.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라. 근데 그 경험 중에 꼭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연애인데 네. 그 연애를 왜 그렇게 안 하고 두려워하느냐. 연애는 실패가 그냥 기본이다, 상수다. 당연히 실패하고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다 거부하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막 저 모태솔로예요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죠. 저는 네. 여기서라도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좀 사귀어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생 저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생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은 정말 다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교수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전화위복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저도 그때 교수 안 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사기업에 너무 잘 어울리는 지금은 멋진 여성 CEO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경영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여성 CEO로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로서는 어떤 철학이 좀 중요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영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앞서서 그냥 다 뭐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급적이면 저는 늘 경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인간한테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일까? 그 말하는 것보다 두 배는 더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사실은 리더들한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리더들은 회의 시간에도 본인이 말을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고 싶은 건 혼내는 얘기들이니까 네. 막 거슬리는 얘기들이니까 가급적이면 그거는 좀 줄이고, 왜 그랬는지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이해를 해보자. 그다음에 요즘에 정말 드는 생각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똘똘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배워온 거랑 너무 다른 세상인데 급변하잖아요. 내가 세상이. 사장이라고 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틀린 게 너무 많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은 친구, 특히 저희는 이제 그 대상들이 다 젊은 미혼 네. 남녀들이 많다 보니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훨씬 아웃풋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영이라는 게 물론 이제 큰 회사의 뭐 여러 가지 손익 문제라든지 의사결정은 내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맡기고 직원이 잘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거, 이게 좋은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도 보면 저희 회사가 계속 잘 성장을 해온 거 보면 제가 하는 게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회사를 이끌어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단순히 지금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에만 뭐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경청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행하기는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 저도 좀 가끔 이제 선배다보니 후배들에게 막 라떼나 막 꼰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경청 자세로 좀 임하면서 응원하고 함께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통계청이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결혼은 선택이 된 지 오래됐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비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듀오가 어떻게 보면 결혼을 장려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좀 막는 어떤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나라 요즘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크고요. 그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예전에는 뭐 육아 지원이 저출산 해법처럼 나왔다가 아니다. 저 애를 안 낳으니까 일단 낳게 하려면 결혼을 시켜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그 정책 입안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결혼정보회사를 가라 마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결혼정보회사가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5월달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83%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네요. 저도 너희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예전엔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게 결혼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든 이것도 정말 뭐 학원 가외하듯이 네. 저희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이렇게 뭐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있는 회사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이제 그 좀 똘똘한 여성분들이 저한테 뭐 좋은 게 결혼이라고 결혼이 진짜 그렇게 좋아요? 뭐 결혼하면서 그 대표님도 힘드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왜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그 좋은 거를 안 해보려고 하느냐 하는 거고 물론 결혼이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이 이 계산적이어서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와 결혼을 해서 포기해야 될 거,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거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맞춰보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결혼해서 젊은 남녀가 그림같이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그림같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림같이 사는 사람들이 맨날 사진을 올리니까 아, 저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결혼은 결코 완성이 아니에요. 그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졌고 좋은 직업 가져서 이제 결혼으로 나는 마침표를 찍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혼은 또 다른 시작인 거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른이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삶을 하나 알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또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얻는 게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산하는 걸로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좀 돌릴 수 있게끔 뭔가 사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결혼을 해봐라. 저희가 이 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혼자 사시다가 50대 넘어가면 다 후회하고 그때 오시더라고요. 그때라도 나는 결혼을 해보고 싶다. 근데 대부분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딱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3, 40대는 친구도 있고 아직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부모님들은 연로하셔서 곧 내 곁을 떠날 것 같고 그 좋던 친구들도 각자 다른 가정이든 그렇죠. 아니면 삶으로 가면서 특히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시게 될 때 정말 허무해하고 소속감이 사라지죠. 내 편이 없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너무 혼자서만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후회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해서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결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든 아니든 사랑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 결혼이라는 게 저도 아직 미혼입니다만은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좀 정립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뭐 수능처럼 막 입시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그렇죠. 결혼에 임하는 개개인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가치관을 좀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은 공짜가 없고 네. 기브 앤 테이크이라 내가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는 다른 한 사람과 만나서 1대1로 2가 되는 결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1이 아닌 2, 3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뭐 돈도 그렇지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마음가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결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뭐 우리 사회가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 같고 이거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 결혼이 힘들어지는 것 특히 여성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하면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의 남자는 한 60%라면 여성은 한 30%도 안 되거든요. 2배 차이네요. 그만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도 필요하고 인식도 필요하고 저는 그래야지 이 자연스럽게 결혼 인구가 늘어나고 혼인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도 생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정책도 좋지만 기본적인 인식 전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전달 이런 것들도 꼭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업에 있는 듀오도 좀 이렇게 도움의 목소리를 좀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좀 짚어봤는데 가치관과 또 함께 가는 게 트렌드잖아요. 뭐 추세라고 할까요? 네. 10년 동안 이제 업계에 계시면서 결혼에 대한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지 않나요? 제일 많이 변화하는 게 결혼 시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이에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그 네. 나이를 넘으면은 힘들어지니까 그때까지 대충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아도 이제 한다였는데 요즘은 데드라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이 나오면 결혼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예전에는 저희 한 번 가입해서 다 결정을 받다면 네. 요즘은 한 번 가입해서 다 만나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재가입, 상가입 막 하세요. 그렇게 결혼의 데드라인이 없어진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배우자를 보는 조건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성들은 무조건 뭐 예뻐야지, 어리고 예쁘고. 그렇다면 요즘은 아니고 여성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이 어딘지, 그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옛날에는 무조건 남성 뭐 능력 좋으면 뭐 전문직이면 다 오케이였다가 요즘은 나도 어느 정도 버니까 굳이 꼭 남자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대신 굉장히 상냥하고 뭐 집안일도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혼남이었으면 좋겠고 네. 여성분들도 굉장히 그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게 남녀의 이제 차이가 많이 없어졌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때 인기 직업 이런 거는 많이 바뀌고요. 혹시 최근에 인기 직업이 뭔가요? 여전히 의사죠. 여성들이 바라는 건 의사고. 의사인데 그 의사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전문직을 많이 원하는데 한때 인기가 많았던 공무원들이 요즘 조금 인기가 없어지고 주춤해졌나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예전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교사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셨는데 요즘 또 그것도 조금 그거보다 더 이렇게 전문직을 원하시는군요. 전문직보다 이제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진 여성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로가 맞아 떨어져야지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쭉 경험을 해보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서로의 끌림이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잘 될 줄 알고 소개를 했는데 서로가 막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러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모자르는데도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저희가 그 사람의 손이 개입이 돼요. 이걸 어떻게 소개해서 만나게까지 하느냐. 이제 만나보면 분명히 좋을 텐데 처음 조건만 가지고는 안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이팅 앱이나 뭐 AI 매칭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는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조건 갖고만 맞아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육감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베테랑 매니저들이 분명히 촉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분이 원하는 거에서 한두 가지 조건이 안 되지만 분명히 좋아할 사람이다. 내 말 듣고 만나봐라 했는데 역시 매니저님 촉이 대단하세요. 막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칭 아주 베테랑 매니저들의 직업은 계속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이제 10년 해보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도 또 일하셔야죠. 그죠? 여성 CEO로서 좀 당당하게 이제 후배 육성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끝으로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제 계획은 지금처럼 계속 듀오가 우상향했으면 좋겠고요. 늘 저도 인생이 누가 그 얘기하던데 인생이 어제보다 계속 오늘이 나아지는 오른쪽으로 그게 뭐 많을 필요는 없지만 뭐 하나라도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내가 알게 되는 것도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서 계속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업이 좀 젊은 사람들하고 지내는 일이다 보니까 최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아까 우리 직원들 더 좋은 삶 살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거 그래서 듀오가 계속 잘 발전을 하는 게 목표라면 사실 듀오가 잘 발전한다는 건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청춘 남녀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결혼 건수가 좀 그 인구 대비 그 비율이 늘어나서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이루고 오손도손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입안하시는 분들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원래 꿈이었던 대학 교수
그 꿈은 못 이뤘지만 대학교에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이런 결혼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제 인생 얘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특별 강의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환경이 아직 녹록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이 듀오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의 반려자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쁜 와중에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어주는 듀오 정보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이 널리 전파되기를 저희 센토크에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